겁을 먹은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전장에서 느끼는 공포나 끓는 물에 손가락을 대었을 때 느낌은 잊지 못한다. 위협적인 상황을 간신히 피한 순간은 영원히 기억에 남는다. 학교는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수백만 학생들을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름길이 필요했다. 연구 끝에 사람들은 순응하도록 길들이는 가장 훌륭한 지름길이 공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공포와 시험을 이용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이단적인 생각을 당연한 것처럼 부추기는 조직을 쉽게 만들어낸 것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표준화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공부하고 고개를 숙이고 지침에 순응하게 된 오늘날 상황이 놀랍지 않은가? 수십 년 동안 학교는 우리에게 공포, 더 많은 공포를 주입해왔다. 낙제 점수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백수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라고 할까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른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선생은 곧바로 제지당하거나 해고당한다.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힘들고 고달픈 상황에 처한다.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일을 하도록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통찰을 갖도록 예술적인 활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결과를 예측하기도 힘들다. 이와 달리 훈련과 반복과 공포는 뻔한 사실과 숫자와 수능을 가르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물론 우리에게는 학교가 필요하고 선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학교,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 학교가 필요하다. 시키는 대로 잘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과 시도를 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진정한 선생이 필요하다. 학교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내가 수년 동안 분수를 계산하는 법을 가르치고 평가하고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해서 당신이 제대로 배울 확률은 얼마나 될까? 물론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다. 매우 효과적으로 가르친다. 문제는 학교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분수 계산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자신을 끼워 맞추라. 지침을 따르라. HB 연필을 사용하라. 꼼꼼하게 필기하라. 매일 학교에 나오라. 시험을 대비해 공부하라. 과제 제출 기한을 놓치지 마라. 예쁘게 글씨를 쓰라. 맞춤법을 틀리지 마라. 다른 아이들이 사는 것을 사라. 질문하지 마라.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많은 과목에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하라. 대학에 들어가라. 좋은 경력으로 이력서를 채우라. 실패하지 마라. 난처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운동은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 만큼만 해라.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지 않는 한 운동하지 마라.
수많은 특별 과외 활동에 참여하라.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지 않도록 하라. 어떤 주제를 이해했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라. 이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중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회가 원하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가? 문제는 선생이 아니다. 린치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선생은 많다. 문제는 그러한 예술적인 선생을 처벌하고 관료적인 선생을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이렇게 말했다. 진보적인 교육은 한 학급으로 족하다. 이러한 극소수를 뺀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는 마땅히 진보적인 교육을 받는 특권을 줄 수 없다.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정 분야마다 제각각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력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라, 어느 나라든 국가를 세우는 초기의 미약한 단계를 보면 나약한 정치 체제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진정한 만병통치약은 단 하나라는 결론이 나온다. 바로 교육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 제도의 모형은 단순하다. 수능하는 노동자를 생산하는 것이다. 생산성이 높아야 하고 자신들이 생산하는 가치보다 적은 돈을 받고도 기꺼이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를 양산해야 한다. 노동자가 적게 받을수록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이윤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장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수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다. 카네기가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대한 교육 산업 복합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에 협조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가르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학교가 직장과 닮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감독, 규칙, 시험, 인성검사와 같은 것이 공장과 학교에서 모두 실시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번 학기에 공부를 잘해야 다음 학기에서도 공부를 잘할 것이고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도 일을 잘할 것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일을 잘하지 못하면, 규칙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못하면, 반항하면 여지없이 시스템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모범생과 모범 직장인. 저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니 회사에서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학교와 회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학교에서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학교에 잘 적응했느냐, 적응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학교를 다닐 생각이라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분명 좋은 기술이 될 것이다. 또는 프리스비에서 애플 제품을 파는 일을 한다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숙제하듯이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를 찾으면 답이 나오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고 압박이 높은 상황에서 이미 외웠던 것을 다시 되뇌면 통과한다. 원반을 가능한 한 멀리 던져 개에게 물어오도록 하는 일까지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학교의 공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최고의 학교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질을 귀신같이 가려내는 곳이다. 어느 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백하는 것이다.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딱 2가지만 가르치면 된다. 첫 번째, 흥미로운 문제를 푸는 법. 2번째, 사람을 이끄는 법. 흥미로운 문제를 푸는 법. 여기서 핵심은 흥미로운에 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무슨 요일이지? 학교는 이런 어이없고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답하라고 강요한다. 언제 어디서나 위키피디아에 접속할 수 있는 세상에서 그런 지식을 도대체 무엇에 쓰겠는가? 이제 우리는 구글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들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삼각함수를 가르치면서 학교는 그것이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냐 강요한다. 하루 종일 삼각함수 문제만 풀면서 먹고 사는 사람을 본 적 있는가? 그러한 것을 목숨 걸고 가르친다. 얼마나 낭비인가? 삼각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그것이 잠시 흥미를 가져볼 만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풀어볼 만한 수많은 문제 중 하나일 뿐이다.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더 흥미로운 새로운 문제를 찾아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 공식을 외워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거나 그런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사람을 이끄는 것. 사람을 이끄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이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학교는 수능하는 법 못지않게 사람을 이끄는 법도 쉽게 가르칠 수 있다. 학교는 사회적 지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무리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터득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는 타고난 리더가 더 빛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기만 했을 뿐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았다. 이제 리더십은 수능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다. 당신의 선생님은 누구인가? 형편없는 선생은 학생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해를 입히기도 한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은 소중하다. 훌륭한 선생들이 자유롭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지 않는 학교, 시험에 얽매이지 않는 학교, 잡무에 시달리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 출세와 관직에만 눈먼 형편없는 선생들을 내쫓아야 한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우리 학교가 여전히 뒤떨어진 노동자를 생산하는 관료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형편없는 선생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선생들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일 뿐이다. 진정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을 비난하지 마라. 시험을 무기로, 성적을 무기로, 입시를 무기로 끊임없이 수능하는 노동자를 양산해내는 교육 시스템을 비난하라.